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AC 밀란 스페치아 축구와 관련하여서 밀란은 리그 2위를 달리고 있으며 스페치아는 제노아 원정을 승리하고 강등권과 거리를 벌렸습니다. 밀란은 지역 라이벌인 엔테르와 치열한 선수 다툼을 하고 있으며 나폴리에 패배를 하게 되면서 인테르의 리그에서의 1위를 내주긴 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로마와 엠폴리 등을 연파를 하며 간격을 유지 중입니다. 세나세르와 캐시가 네이션스컵에서의 차출로 인해서 빠지게 된 여파에도 바카요코와 크로니치 디아즈 등이 중원의 자리에서 주도권을 내주지 않고 있는 중이며 질라탄과 지루 등 베테랑 공격진들은 기회를 질 해결하고 있습니다. 레앙과 레비치 그리고 메시아스와 셀레메이커스 등 이선에서의 지원에 있어서도 확실합니다. 징계로 빠졌던 토날리 선수의 공백에 있어서는 메워줄 선수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스페치아는 제노아 원정을 승리를 하며 한숨을 돌렸습니다. 강등권에서의 커트라인까지 추락을 했었지만 최근에서의 원정의 연승으로 인해서 승점을 따낸 것이 컸습니다. 최근 4번의 경기에서 수비진은 두 차례의 클린시트와 관련하여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는데 니콜라우와 아미안 등이 최종 수비에서의 라인을 잘 지켜내기도 하였고 바스토니와 메지오레가 수비적으로 역량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은졸라 선수가 주춤을 하고 있는 공격진에 있어서는 여전하게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AC 밀란 스페치아 이 두 곳에 있어서 결과는 밀란의 승리를 보고 있는데 스페치아가 탄탄한 수비력과 함께 안정적인 원정에 대한 경기력으로 힘을 내고 있는 중이지만 선두 탈환을 노리게 되면서 홈에서 나설 밀란 팀을 넘어서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바카요코와 디아즈 등 볼 점유에 있어서 강점이 확실하게 있는 밀란, 중원이 경기의 흐름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셀레메이커스와 레앙이 최전방의 자리에서 질라탄에게 완벽한 기회를 제공을 할 것 같다는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밀란 리그에서는 2위로 패승승승무 지난 라운드 베네치아전에서 3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어진 코파 이탈리아서도 약체 제노아를 연장 승부 끝에 3대1로 완파를 하면서 공식전에서의 4경기 연속으로 무패를 달렸습니다. 이곳은 윗선의 화력이 잘 묻어서 나오는 중이며 2선 라인의 메시아스 분전이 반갑기도 합니다. 기동력 싸움에서 다소 열세를 보이긴 하지만 넓은 시야와 적절한 전진 패스 등을 통하여서 일선의 힘을 늘리는데 집중을 합니다. 실제로 최근 리그 5경기에서 경기당 평균적으로 45.2개의 볼터치를 가져가면서 기점에 대한 역할을 톡톡히 해주기도 합니다. 지루와 이브라히모비치 역시나 출전 시간을 조절을 하면서 선순환을 가져가는 중입니다. 문제는 수비로 후방 라인 전력에 대한 누수가 상당하기도 합니다. 주전 센터백 키에르 선수의 부상이 길어지면서 커맨더 역할을 할 자원의 수급에 여전하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AC 밀란 스페치아 축구 올 시즌 클린시트 비율이 단 33%에 불과한 이유이며 이와 더불어서 토모리와 로마뇰리까지 이탈을 해서 3백이 완벽하게 무너져버린 상황입니다. 1차에 저지선 역할을 해줘야 할 토날리와 베나세르 역시나 경고에 대한 누적과 대표팀 차출로 인해서 이번 라운드 출전이 불가합니다. 결장자는 토모리 로마뇰리, 키에르발로 투레 토날리, 베나세르 캐시의 펠레그리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스페지아 칼초 리그에서는 16위로 패무승 패승입니다. 상대방에 비해서 전력이 떨어지는 곳으로 그렇지만 후방 라인의 안정감이 서서히 잡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시즌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압도적인 리그 최다 실점을 기록을 할 정도로 뒷문에 대한 제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리그 4경기에서는 한 차례를 제외를 하고 전부 한 골 내로 실점을 최소화를 하였고 클린시트 경기도 2번이나 됩니다. 작정을 하고 수비진에 대한 숫자를 늘리고 있고 프로배들이 매 경기마다 좋은 선방쇼로 최후방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반대로 팀 내 최대 강점이었던 공격에 대한 속도감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윗선으로 전환이 쉽지 않기에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며 디아시와 베르데 영향력이 줄어들며 1선의 고립이 심해지기도 하고 2선 라인 또한 빠른 전진 패스 투입이 되지 못합니다. 공격 활기가 죽은 상태에서 다득점에 대한 생산은 기대조차 하지 않고 결과를 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AC 밀란 스페치아 결장자는 세나 은귀안바 콜리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지난 주중 코파 이탈리아컵에서 제노아와 연장 접전을 펼쳤던 밀란으로 주말 리그 일정을 소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 부담은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공격에 대한 폼은 레비치 레앙이 부상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가세한 이후로 질라탄 지루도 덩달아서 살아나며 폼은 되찾은 모습입니다. 다만 수비와 중원 손실이 여전하게 불안 요소로 볼 수 있는데 지난 코파 이탈리아컵을 통하여서 부상에서 돌아온 토모리가 다시 부상으로 이탈이 되면서 주력 센터백이 모두 결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노아 원정 승리로 인해서 반전에 성공을 하게 된 스페이차 팀입니다. 최근에 나폴리도 원정에서 잡는 등 경기력은 좋은 편으로 무엇보다 크게 무너지는 경기들이 없이 한 골차 내외 승부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의 어느 정도 방어는 기대를 가져볼 만합니다. 중원 자원인 콜리의 네이션스컵 차출을 제외하게 되면 나머지 선수들은 모두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력에 대한 손실도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쉽다면 공격진의 득점력이 뛰어난 편은 아니라는 것으로 최근에 4경기 연속으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으나 은졸라 베르데 등 주력에서의 공격진에서 나오게 되는 득점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불안 요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AC 밀란 스페치아 축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궁금증을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치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